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예, 수고 많습니다. 네,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? 대한항공요? 대한항공이요.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 실으셨죠? 예, 31,700원에 10%요? 31,700원에 10%요? 예, 예. 네,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. 예, 수익이 좀 났는데 오늘 음봉이 떨어져가지고. 좀 불안하셔서 전화 주셨군요. 예. 특별히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,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세요? 조금 보니까 또, 한 3분기에서는 또 크게 흑자도 안 나고 이랬다 그랬는데 4분기는 괜찮을 것 같았다 이래서 조목을 매수했거든요. 수익 보고 매수하셨군요. 실적 기대감으로. 맞는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예. 네, 자, 대한항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음봉 좀 나와서 좀 불안하시대요.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위쪽으로의 가능성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 지금 구간이라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시청자님이 항공주가 잘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.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빚이 많은 회사입니다. 아무래도 이 항공기를 살 때 항공기 한 대가 몇백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? 몇 천억 단위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사지 않아요. 대부분 리스로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전통적으로 항공산업은 많은 산업이에요. 근데 그 리스 자체가 대부분 달러 부채입니다. 달러 부채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화 강세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. 물론 금리 인상 구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비용이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환율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부채 자체가 환율 효과로 인해서 낮아질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건 대한항공의 긍정적인 요인이겠죠? 시청자님? 예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항공주가 잘 가려면 여객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,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온 수요도 많아야 되죠.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항공주가 예전에 한동안 안 갔던 건 어쩔 수 없이 사드 관련 부분입니다. 그 부분 때문에 피해주가 나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조금 쉽게 말하면 저는 엄청나게 큰 기대감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도 어쨌든 악재는 그래도 풀렸다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해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때 당연히 더 좋죠. 예전에 원화가 비싸면 예를 들어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 원화가 한 10% 정도 약세가 나오면 원래 돈보다 10% 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객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예전보다는 환율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싸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죠. 환경 자체가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제주도 갈 것 같으면 그냥 해외 간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국민적인 수요 자체도 사실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가는 구조입니다. 맨날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? 여행 수지, 맨날 우리나라 수지 적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. 그건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공주 입장에서는 그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저는 충분히 더 여객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항공 이야기를 하면 여객 수요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실질적으로 항공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화물 수요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. 화물 수요를. 근데 화물 수요는 시청자님 이 비행기로 움직이는 화물은 어떤 걸 움직일 것 같아요? 비행기를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그 비행기에 탱크를 실어서 이 수출을 할까요?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를 실을까요? 어떤 걸 실을 것 같아요? 반도체를 실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가벼운 걸 실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대부분 반도체,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민감한,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적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오랫동안 그 부분을 하면 습도라든지 이런 거 부분 때문에 분명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IT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항공으로 다 수출을 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IT 관련 쪽에 지금 수요가 높아지나요? 낮아지나요? 높아지죠. 네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항공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항공기 중에서 이 카고 항공기가 이게 앞으로 뚜껑이 열리는 게 있고요. 뒤로 뚜껑이 열리는 게 있어요. 근데 다릅니다. 이게 앞으로 뚜껑이 열리는 게 훨씬 화물을 더 많이 싣습니다. 근데 이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 관련 부분도 훨씬 더 이쪽이 더 유리해요.
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간이라면 대한항공은 지금 그렇게 나빠 보이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환경이 좋습니다.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한항공은 좀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한 4만 원 수준까지는 도달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는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물론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4만 원 정도를 보고요. 4만 원 도달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. 그리고 그래도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어쨌든 수익 난 걸 굳이 손실 내서 저는 팔 필요는 없다고 봐요. 그래서 매도가는 그냥 매수가를 이탈하면 다시 좀 기다렸다가 3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매수가 이탈하지 않으면 4만 원까지는 홀딩 이렇게 저는 대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시청자님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이 고맙습니다. 네,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시청자님 만나 뵙습니다.